여러분, 세계는 평화라는 환상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고 군사분계선 MDL 일대에 대규모 장벽을 쌓고 있죠. 뉴스에서는 이를 두고 내부 체제 결속용이다. 남북 단절을 위한 정치적 쇼다라고 분석하기도 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를 해부해 본 결과 저들의 행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죠.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안전핀을 뽑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보고서죠.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북한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죠. 첫 번째, 교전 규칙의 일방적 변경, 정전에서 영토 수호 전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해 군사분계선 MDL을 남북 국경선으로 재정의하고 요새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용어 수정을 넘어 정전협정 체제를 부정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 군사분계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은 유엔사 기능 무력화로 귀결될 수 있으며 이 대목들은 북한이 한반도 내 무력 충돌의 안전핀을 고의로 제거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1953년 정전협정 이후 군사분계선 MDL, 전쟁의 일시적 중단과 양측 군대의 분리를 위해 설정된 군사적 통제선이었습니다. 즉, 이 선에서 총격전이 발생해도 이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군사정전위원회와 유엔사의 개입을 통해 국지적 충돌로 억제될 수 있는 구조였죠. 그러나 북한이 이를 남북 국경선으로 선언하고 정전체제를 부정하는 순간 유엔사의 정전관리 기능은 북한에 의해 철저히 무시됩니다. 이는 정전관리기구의 마비를 초래하며 국제사회의 개입 근거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죠. 전쟁 준비의 첫 단계는 바로 외부의 통제 기제를 무력화하여 한반도를 남과 북만의 절대적 무력 충돌 공간으로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어막이 무력화된 것이죠. 이 확전 도미노, 에스컬레이션 도미노 메커니즘의 완성입니다. 기존의 잠정적 경계선을 영구적인 국경으로 고착화함으로써 남북의 물리적 법적 단절을 꾀하는 시도이며 향후 우발적 충돌이 영토 침략으로 규정될 경우 확전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전쟁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의도치 않은 불씨가 전면전으로 번지는 확전 에스컬레이션입니다. 북한은 이번에 영토 침략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자동 확전의 명분을 완성했습니다. 과거에는 GP 간의 오발이나 소규모 국지전이 벌어지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사태를 수습했죠. 그러나 북한이 MDL을 국경으로 확정하면 단 한 발의 총탄이나 우발적인 월선조차 북한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영토 침략 행위 Act of War로 규정되겠죠. 국경을 넘은 주권 침해는 국제법적으로도 자위권 발동의 근거가 됩니다. 즉, 북한은 향후 자신들이 기획한 도발이나 우발적 충돌을 핑계로 이를 방어적 차원의 정전협정 위반 수준이 아닌 국가의 존망을 건 영토 방어 전쟁으로 격상시켜 즉각적이고 대규모적인 군사 보복, 포병 타격, 미사일 발사 등 정당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이죠. 3. 물리적 전장 환경의 개편, 침투의 거부와 화력전의 준비입니다.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경의선, 동해선 등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하고 군사분계선에 장벽을 설치하는 물리적 국경화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남북국경선으로 규정함에 따라 국경 요새화 및 국경 방어를 위한 군사력 배치도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 그리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규모 장벽 설치. 이것은 단순한 남북 단절쇼가 아닙니다.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기갑부대가 북상할 최단 방역 루트를 선제적으로 끊어버린 것이죠. 언제든 고강도 화력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보고서에 표현된 요새화된 화력전장 구축이죠. 네 번째, 서해 해상 충돌의 뇌관, NLL의 영해화와 해전의 필연성입니다. 만약 서해 NLL 인근에서 북한이 독자적인 남부 영해까지 주장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보고서의 경고대로 북한이 지상의 국경선을 연장하여 해상의 독자적인 남부 영해를 선포할 경우 우리 해군 함정의 정상적인 작전 기동조차 언제든 영해 침범으로 날조될 겁니다. 바다에는 철책도 뚜렷한 표식도 없으니 취약하죠. 이러한 해상의 특성상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느 때든 한국 함정의 이동을
영토 침략으로 날조하여 해상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쟁 명분을 쥐게 된다고 경고하죠. 5번째, 마지막, 핵무기를 믿고 벌이는 벼랑 끝 전쟁 전략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과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적 관계 설정이 우리에 대한 심각한 안보 위협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북한이 이토록 대담하게 정전체제를 부정하고 물리적 단절과 전쟁의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북한의 핵 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북한은 재래식 무기만으로 대치하던 과거와 완전히 다른 교리를 적용하고 있죠. 남부국경선에서 고의로 무력 충돌을 유발하고 이를 영토 침략으로 간주해 대규모 재래식 타격을 가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이 북한 본토로 전면적인 반격을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미연합군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북한은 이를 국경 침범으로 간주하고 헌법에 명시해둔 핵무기 선제 사용 교리를 발동할 것이기 때문이죠. 보고서의 북한의 요새화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죠. 화성 11화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전술핵 탑재 가능 무기들을 최전방 전형 군단에 대량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미의 보복 타격을 핵 공갈로 묶어둔 채 자신들은 언제든 영토 수호를 빌미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비대칭 전쟁 기획의 최종 완성 단계인 것입니다. 북한은 왜 이런 전략을 채택한 걸까요? 지금부터 개인적인 분석해보겠습니다. 숨겨진 진짜 목적지가 한반도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북한은 자신들이 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체급이 큰 러시아와 중국의 몫이죠. 러시아를 위해 포탄과 미사일을 대주고 심지어 병력까지 파병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위해서는 뭘 할까요? 바로 중국이 대만이라는 목표물을 침공할 때 북한의 역할은 한반도에서 시선 긁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패시픽 포럼 보고서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 시 미국의 시선이 분산된다면 북한 역시 이 상황을 이용 exploit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군사 도발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 자산을 대만 해협과 한반도로 분산시키도록 도울 수 있다. 앞서 분석한 요새화, 남북국경선 일대에서 핵무기를 믿고 화력전을 일으키거나 국지 도발을 감행하겠죠. 한미연합군의 시선과 전력이 대만으로 향하려는 찰나, 자신들에게 시선을 끌어 미군과 한국군의 발을 한반도에 묶어버리겠죠. 이 지원과 시선 끌기의 대가로 북한은 중러로부터 체제 생존, 군사기술 자금을 챙기겠죠. 북한이 최전방을 요새화하고 파병까지 하며 러중북 밀착을 과시하는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 중동 대만 한반도 전선을 동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약점을 찌르기 위해서죠. 중국이 천년의 적이라며 혐오하면서도 결국 중국을 택하는 이유도 명확하죠. 핵이 없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하메네이 말로를 보며 김정은은 깨달았습니다. 통제하려 드는 중국이라도 있어야만 한다는 현실을 말이죠.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다중 전선 멀티프론트 월의 동시 발발이죠. 이렇듯 분열하는 서방과 달리 적들은 조용히 전쟁의 판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전쟁은 없어 착각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지금 세계는 어떤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나 다름없는 상태죠. 고대 로마의 군사학자 베게티우스가 남긴 격언이 있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